황반변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생혈관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치료를 안 하면 회복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다르니까 치료법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습성에서는 주된 치료 방법은 이른바 항체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눈에 맞는 것이 표준 치료고, 이제 물론 이제 마취약을 뿌리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통증 때문에 많이 거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과의 조범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안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눈 중에서도, 눈의 질병 중에서도 65세 이상 이제 노인들 중에 한 2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한창 곽광을 받고 있는 황반변성이라는 병입니다. 사실 황반변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황반변성에서의 그 앞에는 황반이라는 거는 눈의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변성은 그게 변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황반이 나이가 들면은 거기에 노폐물도 쌓이고 그러면서 나쁜 혈관들도 생기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데요. 눈의 가장 중앙에 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눈의 가장 가운데 시야에 생깁니다. 대표적인 거는 가운데 시야에 어떤 암점, 얼룩이 져서 잘 명확히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 시야에 보이는 부분들이 왜곡되어서 찌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직선이 휘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생길 때 황반변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를 갔을 때 눈에다가 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되게 좀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검사들을 거쳐서 황반변성이 진단되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안과에 오시면은 오자마자는 기본적으로 시력과 안압이라는 걸 잽니다. 예, 이것은 황반변성뿐 아니라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망막을 잘 보기 위해서 갈색 동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약물을 산동제라고 부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눈동자를 산동을 시키면 망막의 모습을 그대로 사진을 찍는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도 하고요. 또 망막의 단층을 잘라서 거기에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또 물이 고여 있는지 아닌지도 보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그러한 검사도 합니다. 특히 처음에 습성 황반변성이 의심돼서 진단할 때는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는 팔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조영제를 넣으면서 눈을 한 10에서 20분 정도 순차적으로 계속 사진을 찍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핵심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는 처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안과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검사들일까요? 대부분 요즘 안과에서는 안저 촬영이나 빛간섭 단청 촬영술 장비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안과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영제를 쓰고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또 조영제를 쓰면 가끔씩 이상 과민 반응이 생기고.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개인 안과들도 있고요. 근데 황반변성 같은 경우 아까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황반변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생혈관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신생혈관은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이 피 속을 흐르는 물이. 그래서 습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있는 경우에는 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고 또 치료를 안 하면 회복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없는 대부분의 황반변성들을 건성이라고 부르고요. 약 80에서 90%. 마른 것 같은? 마르고 맞습니다. 젖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종류가 다르니까 치료법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없는 건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지만 황반변성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습성에서는 주된 치료 방법은 눈의 주사 치료, 이른바 항체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눈에 맞는 것이 표준 치료고, 항체 주사를 받지 않으면 수년 뒤에 한 90% 정도에서는 현재 시력이 유지가 안 되고 악화가 되는 반면에 항체 주사를 맞게 되면 약 3분의 2에서는 현재 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마취약을 뿌리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최대한 안 아프게 마취약을 충분히 넣고 하고요.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아 보신 분들은 조금 겁내 하시는데요. 이제 한번 맞아 보시면 순간적으로 아주 매우 작은 주사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는 정도여서 통증 때문에 많이 거부하시거나 예,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사가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진단이 되시면 3회를 한 달 간격으로 맞는 게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게 맞고 나면 보통은 병이 이제 잠잠해지고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평생 더 주사를 안 맞고 지내실 수도 있고요. 오. 그런데 지켜보다 보면 재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재발을 하면 주사를 맞게 되시고 보통 첫 해에는 눈에 주사를 한 5-6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부터는 주사 맞는 횟수가 조금은 줄어서요. 뭐 한 3번 또는 4번 이 정도를 맞게 되십니다. 근데 교수님 일단 환자분들이 지금 진단을 받고 이게 시술이 뭐 아주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오늘 하고 갈 수 없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 치료를 해야 되니까 주사 치료 오늘 합시다. 혹시 이게 가능해요? 사실 많은 대학병원들에서 그 주사 날짜를 예약을 또 하셔야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환자 예.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날 주사를 맞아야 될 만한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날 외래가 끝날 때쯤에 그 주사를 맞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눈 영양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요. 사실 요즘 눈에 뭐가 있기만 하면 루테인 먹어야 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루테인이 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영양제일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예, 아쉽게도 루테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사실 루테인은 이제 황반 변성에만 현재까지는 그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사실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루테인만 단독적으로 먹는 것도 물론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타민 그 복합군, 가령 비타민 C나 비타민 E, 그리고 지아잔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함께 먹었을 때 황반 변성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것이 정통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독 제제로만 나와 있거나 그런 것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보통 회사들에서 나오는 황반 변성 영양제는 대부분 다 섞여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건 루테인만 좋다고 해서 나는 루테인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다른 비타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사실 오메가3를 좀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오메가3도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메가3는 꼭 드셔야 되는 걸로 그 판명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규모 연구에서 판명은 안 났지만 조금 더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동물 실험 이런 데에서 오메가3도 망막을 좀 보조해 주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된 적은 있어요. 그런 여러 결과들이 있으니까 드셔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조범주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